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의 여자 김신의 신스틸러였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여자와 좋은데요. 네. 그건 뭐지? 화요일엔 비가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수요일에 빨간 장미죠. 화요일에는 검은 옷을 입고 저는 항상 검은 옷이고요. 네. 자, 오늘 신스틸러 악역부터 합니까? 주역부터 네, 합니까? 악역부터 이번 주도 악역이 많았어서요. 네, 악역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악역의 테마는 뭡니까? 네, 악역의 테마는요. 악역 테마부터 보고 갈까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잠깐만요. 네, 넘겨주세요. 이거, 네. 악역의 테마는 악역 테마. 네, 악을 함께 보호하고 양산시키는 자들. 악을 네. 같이 보호하고 양산시킵니다. 네. 자, 3위는요? 네. 3위는요? 네. 어? 박사님 눌러주셔야 이거 됩니다. 얘기해야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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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김무성, 하태경, 김형호. 네, 이번 주에 어쨌든 언급이 이래저래 많이 된 분들이어서 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도대체 이 보수인지 우파인지 이 사람은 그냥 정체성을 모르겠고 어쩐 본인이 많이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태경 얘기, 그다음 김무성 얘기, 그다음에 저기 김형호란 분은 조연입니다. 주역은 아니고 이번에 그 얘기들을 하나씩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저희 둘 다 기계치지만 열심히 좋은 기계가 왔기 때문에 적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김무성 대표는 지금 JTBC에서 이 극우 유튜버들과 싸우겠다 한 게 이게 한 15일 전 기사인데요. 이게 저희가 대표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보수 유튜버의 대표적인 인사로. 참나. 그 저를 또 김신의 유튜버라고 감사합니다. 김무성님과 또 JTBC가 띄워줘가지고 갑자기 막 기자들이 연락이 오고 난리 났어요. 참나. 네. 그분들을 명예훼손하는 거죠. 이게 정치부 정치부에서 정치부 회의라고 해서 야당을 다루는 코너인데요. 어쨌든 근데 이 이후로 김무성 대표가 극우 유튜버와 싸우겠다 일단 전면에는 확실히 좀 줄어들었어요. 저는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기자들도 제 전라도 기자 친구가 있는데 이거 보고서 신이야 너 떴어 갑자기 이래요. 이번 영상 너가 떴대요. 그래서 내가 뭐가 떴어 했더니 JTBC에 나왔다고. 네, 그러면서 그 친구도 조국 할 때 기자로서 진짜 조국 말이 되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다음 날 자기가 모든 영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기레기라고 조국을 비판했다고 했는데 그 시기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내가 밥 먹자 그랬어요. 고맙다. 너도 기레기가 아니어서 고맙다 이렇게 표현은 했는데 어쨌든 아까 다시 돌아가면요.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지금 어쨌든 극우 유튜버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 이제 전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번 주에 저는 요번 주 교회에서 예배를 4번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이 김무성과 문재인을 위해 기도했어요. 제가 문재인을 위해 기도를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제목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없던 일입니다. 저는 무조건 이들을 비판하고 화내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왜냐면 악인이요 계속 비판을 하면 히틀러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사랑받지 못했고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그 사람이 조금 더 그 사람들을 좀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악이 멈춰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들에게 화만 내서 바뀔 것들이 뭐가 있을 거라는 악이 생각이 멈춰주면 악과 싸울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악과 싸워야 하지만 그 마음에 저도 그냥 무조건 싫어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현 대통령을 위해 저는 이제 이렇게 안타까이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이 없었고 김무성이라는 사람도 한 번도 저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당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어에 대한 비판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두는데 멈춰주세요. 악이 양산되지 않도록 멈춰주세요. 악을 보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조용히 내려오게 해주세요. 저 사람 조용히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도 두려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근데 목에다가 물론 막 걸고 그게 두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우면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윤미향도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그들이 보호하잖아요. 네. 그리고 금태섭을 퇴출시키잖아요. 네. 그게 그들의 악을 지키는 방법이라면 저도 이제 우리 국민밥솥 지난주 박세명 말씀도 드리고 무조건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악이 그대로 멈춰진 상태에서의 싸움. 근데 막 그들이 더 큰 악으로 해놓고 싸우는 것에 대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고수죠. 네, 그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됐어요. 왜냐면 이들이 불쌍하다는 이유가 갑자기 그냥 가정환경 이 김무성 대표도 얼마나 사실 이번 주에 막 아들 문제, 사위 문제 막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이제 25몇 년간을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김무성 대표님 우리 JTBC가 이렇게 구구 유튜버로 엮어놨지만 이분이 이제 기사가 뭐라고 이 기사를 보면 아래 이제 자기 나름의 이제 소회를 다 밝혔어요. 근데 전보다는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여기 보세요. 일단은 여러 메시지 중에 지난 대선 안철수에게 하는 조언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은 이제 마지막 이분을 다룹니다. 왜냐면 배신자 시리즈를 저희가 또 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아팠나 봐요.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대선 때 지지율 17% 상승하며 문재인 후보를 추격할 때가 있었어. 안철수 쪽에 바로 연결되는 사람이었는데 안 후보 역시 그 사람에게 많은 자문을 받고 있었지. 이기려면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안철수 후보가 나는 대통령만 하겠다. 나머지는 다 내려놓겠다 하고 말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는데 다 내어줘도 대통령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선거 공학이야.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킹메이커가 되겠다라고 이번에 이제 자처했잖아요. 일단 안철수를 언급했다. 그다음에 대선 후보군에 대한 언급을 하나씩 합니다. 이거 어떻게 내려야 되죠? 요거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명씩 말을 해요. 오세훈에 대해서는 훌륭하지. 잘생기고 똑똑하고 좋아. 신선미도 있고. 그런데 왜 주위에 사람이 없을까? 그건 본인 문제 아닐까? 이렇게 한 줄 평했고. 근데 마지막 인생에 그 김무성 대표님을 이제 쭉 다뤄드립니다. 김무성 대표님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폄하하고 고소하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냥 여기서 멈춰주세요. 서로 그것이 김무성이라는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 김무성 개라고 하는 이 보수 우파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끌어온 것에 대한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싶고요. 황교안 그래도 많은 정치를 아시니까요.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평은 기대를 많이 가졌어.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잖아. 왜 이렇게 되었나? 자기 잘못이지. 제일 유리한 조건에서 망쳤잖아. 내가 친박에 둘러싸여 있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못 태어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저는 이분이 평론가는 못 되실 것 같아요. 평이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평은 조금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너무 다른 누더기 통합을 이끌었던 게 황교안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박에 둘러싸여 있지 않았어요.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도지사로 도정도 운영해보고 국회 경험도 해보았어. 새로운 것도 찾아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라고 했고 거기까지 이제 멈췄네요. 제일 호평을 했고요. 40대 기수. 근데 이제 이미지만 홍정욱 이거는 홍정욱에 대해서는 이미지만 가지고 되나 4년 동안 같이 국회의원 했는데 개인적으로 대화를 한 적이 없어. 선배가 먼저 불러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극성과 자기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정욱도 안 된다. 내가 못 밀어준다. 아이고. 근데 이분 이렇게 편파적입니다. 김의원 는 미래통합당에 내가 좀비라고 비판했는데 김세연에 대해서 여기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김세연 김무성 개인 김세연에 대해서 좋은데 너무 과격하잖아. 자기 집 통합당을 보고 없어질 정당이고 좀비라고 해체하라고 하면 되겠어? 그건 정열이 있으면 당내에서 싸워야지. 오랜만에 박수를 냅니다. 이분 이제 마무리 지점에 와서
자기 개파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네. 김수현 너무 정확한 평 아닙니까? 이 사람 부산시장 어떻게 나가요? 바깥하고 그래, 싸우십시오. 그래. 그러면서 이제 보수 유튜버하고 법적 대응하겠다. 이제 네. 짧게 그래도 이제 짧게 썼어요. 왜냐면 보수 유튜버와의 일전을 벌이고 있다. 그 사례로 이봉규 TV와 김신혜 유튜버를 넣었네요. 그리고 뒤에 강용석 변호사를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네. JTBC에서 저를 넣고 이제 박사님 넣은 부분은 그 보수 유튜버와 싸우겠다는 그걸 한 게 아니라 참고로 하나 톤 네. 다운에 넣었다고 이그젬플로. 네, 이그젬플이래요. 네, 이그젬플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보수 유튜버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제 법적 대응을 할 거야. 정치인이 상대를 고소 고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피해가 너무 많아하면서 이제 고소 고발에 대한 본 경고를 했어요. 아마 고소 고발 하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소고발이라는 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고소고발은 한쪽의 100% 책임은 아니에요. 네, 60대 40인지 70대 30인지 몰라도 서로의 거울을 보고 고소고발을 하기 전에 서로 합의를 할 수 있거나 나도 너무 유튜버들한테 나 그만 좀 해. 이제 나도 뒤로 빠지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라면 더 싸움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럴 때입니까? 김무성이라는 20 몇 년간 정치를 하고 이제 왕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유튜버들과 싸우면은 왕은 못 만들어. 이번에는 절대 김무성 대표가 지지하는 사람 대권 주자 못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 에너지 안 쓰시고 좀 이제 진짜 뒤에서 그렇게 하시기로 맘먹었으면 좋은 일에 좀 네. 애를 써주셔라 그런 마음이고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그런 등등의 이야기도 했어요. 네. 보수 진영으로부터 원죄 얘기를 듣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라선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친박의 1번이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하고 유승민하고 전예옥이 시작한 거야. 하지만 나는 스스로 나왔어. 나는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얘기를 하셨는데 억울하실 거고 20 몇 년을 정리하는 인터뷰로는 저도 그래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랬던 분들이 왜 거기 박근혜 대통령 1번이었으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모든 지도자가 단점이 있잖아요. 그 단점을 좀 커버해주고 도우려고 하는 게 나라를 세우고 악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지 당신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럼 당신이 킹이 되십시오 했을 때 그래?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라이온 킹을 다시 봤어요. 근데 라이온 킹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무파사라고 네. 나오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형인가요? 동생이 그 왕이 된 걸 질투하던 네. 그 이런 사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카도 삼촌으로서 자기가 왕을 물려받을 것 같으니까 여기가 아예 그걸 다른 일을 합니다. 네. 결국은 자기가 죽어요. 네. 맞아요. 모든 그게 악의 시작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 악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현 의원이 아니시고 이제 그 정계를 일단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좋은 마음으로 진짜 후배들 양성하고 또 그런 일에 나서시면 또 다른 평가를 받을 날이 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마음에 그동안 정치하면서 수많은 일 겪으셨을 거고 상처 받으셨겠지만 그거는 또 나의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좋은 일에 이제 해주시면 언젠가는 또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 배신자였지만 이렇게 되는 날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파의 빌런이세요. 근데 바로 유튜버만 없애면 빌런이 없어집니까? 그런 거예요. 그 타노스 있잖아요. 어벤져스의 타노스가 어벤져스를 해주는 극장들을 파쇄시키면 어벤져스의 그 타노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자기를 노출시키는 게 두려워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 행동을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더 이상은 이분을 비판할 필요는 없어서 지울게요. 예. 네, 그리고 작게는 지금 신동빈 회장 참 예.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졌어요. 예, 이분이 어쨌든 이제 롯데 문화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게 되셨는데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누가 이 다음을 이어서 하게 됐냐면요. 지금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자 미래통합당 이번에 공천을 거의 망쳐놓으신 이분이 이사회 이사장이 됐어요. 전 이 말씀을 지금 윤미향의 시대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잊고 있지만 네.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요. 예. 아이고 이걸로 바로 넘어가네요. 그 사진을 예. 보이려 그러는데 김영호 이렇게 넘기면 나오는군요. 네, 이거는 아까 나왔고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무성 대표, 문재인 사실은 누가 봐도 이렇게 아주 친밀하고요. 중학교 또 선후배, 1년 선후배 관계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환하게 둘이 웃습니다. 근데 그래요. 뭐 국민 통합일 수도 있고 둘이 환하게 웃을 수도 있는데 그 환하게 한 웃음으로 국민들이 편안해야죠. 근데 이 보수 정권이 없어지고 이제 보수가 삭제되고 그런 것들의 시작이 이런 지금 현 대통령과 전 이진영의 당대표가 이렇게 서로 간지럽히시고 웃고 이 웃음이요. 왜 이렇게 문재인하고는 이렇게 사이가 좋으시면서 보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랬던 많은 사람과는 각을 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렇게 문재인하고만 웃지 마시고 국민하고도 웃어주시고 또 유튜버들은 어쨌든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하고 싸움하지 마시고 좀 비판할 것은 문재인하고 따로 전화해서 비판을 좀 하십시오. 지금 좀 이상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 사진은 뭐냐면요. 네. 이 문재인 이 자택에 있는 이 의자예요. 아주 고급, 비싼 의자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 이 의자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모델하우스에서 싸게 들여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좌파들은요 임종석도 그러고요.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정말 쇼파를 좋아한대요. 네, 이 쇼파 매니아들이래요 임종석. 근데 왜 그럴까? 고급 쇼파. 유시민도 그렇고요. 저 모르겠어요. 저는 쇼파 매니아가 아니어가지고 우리 뭐 귀도 이렇게 음향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들이 공통점이 쇼파 동호회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도 저 침대보다 소파에서 그래요? 소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잠이 잘 온대. 네. 근데 그 소파들이 우리는 제가 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딱 보면 그 금액이 나오는 그런 소파들을 좋아한대요. 근데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까 뭐 어떻게 보면 뇌물일 수 이게 연결고리가 있다. 모델하우스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갑자기 같은 부산에 산다고 뭐 갑니까? 그때 당대표 시절이잖아요. 문재인 당대표. 그리고 저는 그때 문재인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옆자리에 여성창업가로 앉아서 2시간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때만 해도 서병수 시장 부산시장 시절이고 정말 이게 보수의 텃밭이던 부산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어떻게 문재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열어주고 뭐지 저는 조금 그때도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부산은 진짜 어떻게 보면 함께 잘 가는 대한민국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모르니까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볼수록 이들의 링크는 상당히 연결고리가 있고 지금 그 김무성 대표에 대한 비판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라도 제가 악을 보호하고 양산시킨다 했잖아요. 네. 한쪽에서 이런 거죠. 축구팀이 정해져 있는데 저쪽이 계속 반칙을 하고 우리 이 A라는 선수팀을 계속 부상을 입히고 잠깐 CCTV를 가려놓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나중에 이거 뭐냐 하는데 결국 알고 보니 이 A팀에 피해자 팀에 그걸 용인해주고 그걸 보호해주고 그 CCTV를 먼저 막아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거는 악을 보호하고 양산하는 또 하나의 악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비판하는 거고요. 이제라도 그 역할을 멈추십시오. 네, 본인들도 거기 허덕거리면서 힘들거든요. 김영호라는 분. 자꾸 분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이 어릴 때부터 분이라고 나쁜 사람도 분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김영호 씨라고 할게요. 김영호 씨. 한 당에 공천을 망쳐놓고 사천으로 일관하던 사람이 한 달도 안 돼서 2달도 안 돼서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을 가면 그거를 우리는 박수를 쳐드려야 합니까? 이상한 거예요. 다 역할이 있구나. A팀을 망쳐라의 역할. 저는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A팀을 망치면 공헌이 있구나. 다 역할을 하면 어디로 가게 해주고 그런 것이라면 저는 이것은 잠깐은 꼴을 본인들이 먹는 것 같지만 그 꼴통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몰라야죠. 계속 영원히 몰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윤미향 건에서 보여주는 시민단체 서로 챙겨주기 그냥 서로 할 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아버렸고요. 그런 거라면 진짜 이제 멈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하태경인데요. 정말 이게 같은 당 민경욱을 저격하는 하태경.
그냥 어이가 없어요. 이 하태경은 얘가 아까 김영호는 어쨌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 롯데문화재단에 또 김미균 사업 밀어줄 건가요? 미안해서 저녁 사주던. 본인은 지금 이 당의 공천을 아주 상당히 사천과 이제 그것도 하나씩 더 밝혀져야 됩니다. 근데 그랬던 분이 지금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싹 가면 이 당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는 한 당이 망쳐지고 무너지는데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그 역할을 미친 듯이 한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싶고 면피되지 않는다. 롯데문화재단 이사장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또 그거 받고 뭐 희희낙낙하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역사에 죄인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요거는 다른 채널에 나온 건데 이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또 저기 뭐 고소를 하실 거라서 예, 고소건은 저희가 패스합니다. 그 민경욱 중국 해커 총선 개입설은 국제 망신이다부터 하태경이 그래 참. 무슨 국제 사기꾼이라고 하는 둥 아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A팀을 망치는데 이제 1 선수들이 다 빠졌어요. 이제 거기 김세현 하면서 김세현 너는 말을 못해. 부자였으면 좀 논술하고 하는 단지 이러면서 이제 뺀 거예요. 이제 2팀 들어왔어요. 말은 하태경이지예요. 말은 어쨌든 독하게 쏴붙이고 여기 언어 사용은요. 왜냐면 하태경이 누구랑 싸웠습니까? 홍준표랑 계속 싸웠었잖아요. 홍준표랑 다이다이 붙는 사람이에요. 홍준표 대표는 아주 그 워딩은 보통 워딩을 쓴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기랑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근데 잘못 고르셨어요. 민경욱 의원은 진짜 9시 뉴스 앵커였고요. 정말 말로 이분은 글과 말로 먹고 사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누가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지금 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유린되는 상황이고 유권자가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수많은 의혹이 밝혀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점점 하태경의 목소리가 세진다는 소리는 두렵구나. 네. 저는 그러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태경에 대해서는 뭐 워낙 여기저기에서 비판이 많아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이제 유승민 훌륭하지만 혼자만 놀아 이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저도 이분 방송을 잘 보는데 최병묵 TV 홍보를 저희 같이 해드리고요. 김무성에 대해서 김무성이 이제 그 대권주자에도 한 거는? 줄씩 얘기한 거를 오세훈 잘생기고 똑똑 주변에 사람 없어 본인 문제 황교안 제일 유리한 조건 망쳤다. 제가 살다 제가 지금 김무성 전 의원의 이 워딩을 제가 이렇게 소개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원희룡 새로운 것을 찾아 노력하는 모습, 홍정욱 이미지만 갖고 되나, 김세현 너무 과격, 정렬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통합당 계열인 윤석열, 안철수, 김병준을 포함시켜야 이런 말을 마지막에 남겼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좀 느껴지죠. 어떻게 후반부에 어떻게 흘러가려고 하는지가 좀 느껴지고요. 네.